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이제 EOS와 DPoS 그리고 네. BFT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잠시 이제 또 새로운 합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DPo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OS 지분 증명의 방식을 따온 거지만 이제 지분에 따라 이제 대표를 또 선출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 BP라는 이제 대표를 선출해서 그 BP로 하여금 이제 블록 생성의 합의 방식을 이제 해결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국회의원을 뽑듯이 네. 네, 그렇게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합의 방식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확장성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확장성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대두된 건가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을 점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사이버펑크가 생각하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냥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모두 노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노드가 됐다라는 거는 거래를 날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담을 수 있는 거래량에 한정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차를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네. 이제 기차에 10명이 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으면 기차에 어디에 타야 되죠? 뭐 어디 트렁크에 타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타잖아요. 그렇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거죠. 네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열차라는 게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기차를 빨리 타면 다행인데 네. 왔는데 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한 앞에 100사람이 서 있다면 그냥 무작정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날려보면 네.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지? 맞아요. 그 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한번 전송을 했다가 네.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맞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루가 넘어서 네. 올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재수없으면 아예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비트코인 블록은 이제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신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늘려야 되나요? 그렇죠. 칸수를 늘려야죠. 네. 이제 에릭님하고 저하고 바라볼 문제는 이 확장성을 칸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의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네. 사실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1메가바이트라는 정해진 용량 때문에 이게 처리해야 할 이 트랜잭션의 양이 많아지면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병목 현상을 여러분들 버틀넥이라고 다 아실 텐데, 이제 어떤 정해진 자원에 대해서 어떤 많은 이런 트랜잭션들이 생기면은 처리가 지연이 되는 시스템 맞습니다. 과부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비트코인이 P2P 네트워크 네.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P2P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 실시간으로 이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말인즉슨 이제 모든 노드에 네. 트랜잭션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드 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처리해야 할 트랜잭션이 많아진다는 건데, 이 비트코인 블록 크기가 1메가바이트이기 네.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이제 그 한계 때문에 이제 수많은 노드가 혹은 수많은 유저들이 접근을 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왜 블록 크기를 1메가바이트로 제한을 한 건가요? 일단 말이 있는데 보통은 다들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함이 제일 크다고 말을 해요. 디도스 공격이요? 네, 디도스 공격에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넷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좀비 PC로 많이 하는데 네. 좀비 PC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무의미한 계속 전송을 날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전송이요? 네. 예를 들면 무의미한 전송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로그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홈페이지의 특정 사이트에다가. 뭔가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이트가 마비될 때까지요.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면 그 과부하된 거에 따라서 내가 해킹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트랜잭션 양을 극도로 제한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의미한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날리는데 수수료가 0.01 BTC라고 해봐요. 물론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0.0000001겠지만 네. 근데 보내는 금액이 0.01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예 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로 다 까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무의미한 트랜잭션이라고 말해요. 트랜잭션은 생겼는데 보내는 것도 없고 받는 쪽도 없어요. 네, 계속 그런 식의 무의미한 트랜잭션을 날리면 네. 그 무의미한 트랜잭션이 아까 말했던 기차의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네. 누군가 한 명이 티켓을 다 사버리면 우리는 계속 기차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그렇죠. 초래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스템 이 자체가 이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등장한 그렇죠. 거죠. 예. 네, 이 결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블록 크기가 네. 이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제 결제 시스템을 실생활에서 쓴다면 네. 주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질 네. 텐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소액 결제를 모두가 다 해버리면 네. 트랜잭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트랜잭션이 많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네. 이게 사실상 실생활에서 이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럼 비트코인 블록 크기를 네. 확장을 시키자라는 네.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 크기를 어떻게 또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블록 크기를 한번 다시. 아유, 한번에 혀가 꼬이셨네. 네, 혀가 꼬였어요. 네. 자, 다시. 이거 나올걸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해서 블록 크기를 확장한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체인과 오프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온체인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체인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확장성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블록의 구조를 바꾸거나 네. 또는 트랜잭션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이제 처리 방식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네. 이제 오프체인 방식으로는 비트코인 체인 밖에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네트워크 처리된 트랜잭션을 결과값만 비트코인 안에다가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알트코인들로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이더리움처럼. 아, 예. 그냥 비트코인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아, 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에 네.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그 해결 방안이 온체인 방식 그리고 오프체인 방식이 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체인 네. 방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하드 포크 네. 그리고 소프트 포크, 세그윗에 네.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을 또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이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네.